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당황스러운 날입니다. 예, 그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JP모건 해외 이제 증권사죠. JP모건에서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팅이 나왔는데요. 3년 전과 뭐 거의 오버랩 때는 똑같은 판박이의 리포팅인데 그 논리 자체도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면서 희한한 어떤 논리로 목표 주가 하향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뭐 3년 전에도 2017년도에도 그 당시에도 JP모건에 이제 거의 반토막 목표 주가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지금 굉장히 급등이 임박한 시그널로서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공매도 주체 세력들 또 이제 하방을 좀 기획하는 그런 어떤 팀에서의 리포팅 의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결국은 이 상방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주식은 더군다나 이제 공매도가 압도적인 어떤 다른 종목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뭐 추후에도 분명히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뭐 요 내용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왜 그 리포팅이 말이 안 되는지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잘 제가 반박을 해볼 거고요.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백신 임상이 중단됐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JP모건 리포팅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양시장 모두 한 1% 정도 밀렸어요. 예, 뭐 약간 밀릴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양호한 수준인 것 같아요. 1% 정도면.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 쪽이 한 4%, S&P가 2.7%, 다우가 2%. 어제 급락했죠.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 뭐 테슬라는 뭐 한 20% 빠졌죠.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일본 증시도 1%, 홍콩 1%, 대만이 0.4%, 상해 종합 증시가 1.8%.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양호한 수준이고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체 업종, 전체 장세에 대한 그 붕괴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너무나 과열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고의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애플과 테슬라.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조정을 기술적인 차원의 어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 기간 수개월 정도는 미국 시장이 좀 재미없을 거다. 기술주 위주의 조정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테슬라가 21% 빠졌습니다. 어제 이제 뭐 그 미국에도 또 바이오 기업들은 그렇게 밀리진 않았어요. 기술주들 애플 뭐 이런 기업들 6.7%, 아마존 4.3%, 뭐 이런 기술주들이 위주로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5.4%.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약세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전체적으로 막 시장이 붕괴되고 막 그런 조짐들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안전자산으로 막 자산이 쏠려가지고 막 채권 쪽에 이제 움직임이 발생한다거나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막 튄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미동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단지 기술적으로 과열 차원에 있는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의 조정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저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국내 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저거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그렇게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오늘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크게 추세 붕괴되거나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으로 돌아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종목별로 보면 뭐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좀 밀린 것 같아요. 특징점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셀트론이 두드러지게도 6% 빠졌죠. 예. 참. 2017년도에는 제가 이제 셀트론에 대한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일어났던 리포팅을 보고, 저렇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나요? 예, 확실히 직접적으로 느끼니까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고, 당시에 주주였었던 분들, 네, 올해 이제 진성주주 분들께서는 뭐 다 겪어오신 일들일 테고, 정말 그런 파고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신 부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6%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죠. 뭐 삼성바이오도 1.9% 정도 빠졌고, SK바이오팜은 이제 최근에 뭐 계속 흐름이 좋죠. 예, 기관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좀 셀트론이 많이 빠졌고, 셀트론 헬스케어 코스닥 쪽에서 4%, 알테오전단 4% 빠졌죠. 오늘 두드러진 건 사실 SK케미칼이죠. 예, SK케미칼이 보시면 14%,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임상 중단 때문에 거기 백신을 이제 계약한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타격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뭐 셀리버리 뭐 이런 종목들은 어제 이어서 그대로 또 좀 추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사실 좀 오늘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보더라도 기술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일정이 향후에 있는 부분들, 명분들 따지면 셀트론이 추세가 지금 전환돼가지고 상방으로 튀기 시작하는 거의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선 거였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그 지점에서 이 리포팅을 팍 내버린다는 것 자체가, 참, 예, 하여튼 노린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그건 제 생각인데, 하여튼 확실히 지점 자체를 잘 선택했다는 거죠. 하방을 이제 노린, 하방을 원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한 지점. 그러니까 막 이제 달아오르고 이렇게 추세가 상방으로 튀어오르려고 하는 그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일정들도 이제 점점 임박한, 생산 일정, 뭐 일상 결과 나오는 시점, 뭐 이런 시점이 임박한 시점에서 찬물을 확 끼어먼저 버리는 그런 리프팅을 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기관들은 동조해서 내던질 거고, 저런 리포팅이 나와가지고 기관이 매수한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주식을 하면서 18년여간 주식을 하면서 저런 리포팅이 나와가지고 매수하는 기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기관은 다 던지죠. 그래서 오늘 수급 보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심리를 망가뜨리는 게 제일 주가를 무너뜨리는데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기획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주가를 보면요, 어제 이제 저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기 직전의 흐름,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주 정석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 속에서 완전히 찬물을 뒤얹어 버렸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이 이제 양봉으로 가면서 60일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어떤 추세적인 어떤 흐름인데, 뭐 그리고 그걸 거칠 만한 위험 요소도 없고, 사실은 뭐 미국장 빠지는 거야 사실은 뭐 기술주에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완전히 뒤엎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완전히 그냥 밥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어제 시간에 거의 뭐 금방까지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좀 예상됐었는데 12%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3%. 완전히 그냥 오늘 이 종목을 거래한 사람은 이제 거의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오후에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뭐 추세가 이제 무너졌거나 붕괴됐거나 바뀌었다 이건 아니에요. 투심, 심리 자체를 오늘 완전히 그냥 달아오르는, 미지근해지면서 뜨거워지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찬물로 확 식혀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요. 핵심적인 뭔 재료가 호재가 팡 뜨면 이건 바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 오늘 한 4% 정도 빠졌는데요.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21선까지는 좀 열어둘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오늘 백신 관련주들도 뭐 고소식 때문에 미국의 모더나라든지 뭐 이런 기업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밀린 거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차분히 잘 홀딩하면 될 것 같고요. 본문 내용 들어가면 일단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소식 좀 보도록 할게요. 국내에 이제 보도된 많은 기사가 있는데 외신 거 그대로 이제 번역하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제목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임상이 영국에서 부작용 의심으로 보류가 되었다. 임상이 이제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발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경증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게 발견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을 중단을 한 거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미국 전역의 수십 곳에서 임상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3상이 영국의 한 참가자의 심각한 부작용 의심으로 인해 보류되었다. 코로나19 백신 경쟁의 선두주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회사의 표준적인 어떤 검토 과정에서 안정성 데이터의 검토를 위해 백신 접종을 중단을 했다. 이거 다시 뭐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아스트라제네카는 후속 성명에서 임상 보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개인에 따르면 비록 참가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작용의 성격과 발생 시기는 즉시 알려지지 않았다. 대변인은 그 임상의 일시 중단을 임상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질병, 부작용 포함한 어떤 피드백들이겠죠? 있을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상적인 액션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조치다. 임상 중단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조사되어 임상의 신뢰성을 확실히 유지하도록 했다. 확실히 이제 조사를 해서 신뢰성을 확인하겠다. 임상 일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문제에 정통한 두 번째 사람은 이번 발견이 다른 백신 제조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임상 시험뿐 아니라 진행 중인 다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실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타격이 있겠죠? 환자 모집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상정 보류는 드문 일이 아니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며 심각하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회사의 실험과 개발 중인 모든 코비드19 백신의 진행은 세계적인 전염병을 억제할 새로운 방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면밀히 주시가 되고 있다. 현재 임상 3상에는 9개의 백신 후보들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 백신 실험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최초 사례다. 그래서 현재 이제 데이터 내지는 이제 안정성 감시위원회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유사한 이제 뭐 부작용 사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미국과 이제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이쪽에서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각한 부작용, 입원이 필요한 증상,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심지어 사망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있다. 영국에서 진행 중인 2상, 3상 단계 임상시험이 확실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임상실험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는지도 현재 즉각 밝혀지지가 않았다. 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고 드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부작용은 영국 임상의 효능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이용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임상이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백신을 신속하게 승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7월에 발표된 임상 1, 2상 연구는 백신을 접종한
1000명의 참가자 중 약 60%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모두 발열,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처럼 모두 경미하거나 온건한 걸로 이제 평가됐다. 근데 이번에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임상을 중단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임상 보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전역의 연구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아직은 명확하진 않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하고 기존 참가자에게 이제 투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중단되는 것을 수반한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결과가 이제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환자 모집 안 되고, 기존 이제 참가자에게도 임상 대상자에게도 이제 투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추후에도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크고요. 이게 이제 무슨 이제 부작용이 나면 횡단척수염이라고 합니다. 횡단척수염.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뭔지 그 다음 보면 나와 있는데, 횡단척수염은 척수의 전 단면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바이러스 감염 또는 백신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접종한 백신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100%인지는 모르지만 횡단 척수염이 발생하면 신경근 통증과 함께 하체 감각에 이상이 생긴다. 심각할 경우 하체 마비로 이어진다. 이거 좀 심각한 부작용이네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하는 방식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을 사용한다.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사용하는데 아데노바이러스가 자체 면역 반응을 유발해 의도와 다르게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시험 참가자의 부작용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확인되면 좀 파장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대한 어떤 투심이 조금은 수그러들겠네요. 일단은 이 부분이 좀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백신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핵심이 사실은 안정성이 확인되는가 여부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무서울 수 있는 임상 모집에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좀 생긴 것 같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CEO가 요 분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CEO는 7월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10월, 11월에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상이 예기치 못하게 일시 중단되면서 백신 공급 시점이 늦어질 걸로 이제 예상된다. 올해는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월가에서도 현재 테슬라 비롯한 그 기술주들의 어떤 지금 주가 폭락, 하락이 뭔가 좀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시작점이다. 아니면 건전한 조정 과정이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이제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품이라는 의견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여기서 좀 한번 볼 부분은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손정희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에 올해 봄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 관련된 콜옵션을 4조 7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것이 최근 나스닥 지수 폭등 배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굉장히 과열되는 어떤 측면이 이런 영향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콜옵션이 4조 7,500억이면 일반 주식 거래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죠. 계약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여기서는 한 60조 정도로 본 것 같아요. 60조를 매수한 것과 같은 파급력을 가지는 것으로 특정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단기에 급증하면 시장에서는 이것이 강세장 신호로 받아들여져 매수세가 이제 따라붙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뭐 사실 강세장은 뭐 저는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미국의 기술주들은 주요 기술주들은 또 수개월간 좀 조정을 보일 거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 JP 모건이죠. 예. 리포팅 한번 좀 볼게요. JP 모건에서 이제 어떤 리포팅이 나왔나. 예.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재고가 너무 많다. 예. 셀트론 헬스케어의 재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JP 모건이 셀트론과 헬스케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폭적으로 하향했고요. 뭐 지금 현재 시가의 60% 남짓인 19만 원을 제시했어요. 예. 외국계 증권사 JP모건이 국내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셀트론 목표가를 현 주가의 60%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9일 JP모건은 한국 헬스케어 섹터 리포트를 통해 셀트론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발표했다. 와, 참. 뭐 그렇게 쓴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JP모건 리포트에서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9% 오르는 동안 셀트론 주가는 76%의 랠리를 보였으나 구조적인 하방 위험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조적인 하방 위험을 이제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왜 이제 그런지를 들어봐야겠죠. EU, 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뭐 그렇긴 하죠. 바이오시밀러 업체 간 경쟁 격화로 인한 마진 압박. 뭐 유럽은 좀 그런 편이긴 하죠. 마진적인 측면. 근데 이제 신규 제품, 뭐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진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죠 또.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유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둔 것 같고요. 1조 8천억 수준까지 올라간 셀트론 헬스케어의 재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셀트론 헬스케어 재고가 이제 많은 수준인지는 이따가 제가 재무적인 어떤 수치를 보고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바이오시밀러 업체 간 경쟁 격화에 대해선 바이오시밀러의 증가와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후발주자와 이제 오리지널 개발자의 가격 경쟁은 업계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셀트론이 마케팅 계열사인 헬스케어와 가격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는 셀트리온의 이익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셀트리온은 실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시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있는 후발 주자들은 더 극심한 경쟁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은 후발 주자하고 이제 극심한 경쟁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좀 덧붙이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이제 19 치료제 현재 임상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과대평가돼 있다. 예. 치료제 일상 임상 시험으로 인한 흥분이 상업적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펀더멘털 우려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과열됐다는 얘기죠. 이와 함께 셀트론 헬스케어의 목표가 역시 7만 원으로 제시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려된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JP모건이 2017년도에도 했던 리포팅의 어떤 내용들이 있다 짚어드리겠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어떤 퍼스트 무버의 셀트리온이라는 점을 그냥 빼놓고 그냥 그 여러 플레이어 중에서 그냥 하나일 뿐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리딩하는 또 신규 향후에 나올 바이오시밀러들이 퍼스트 무버의 어떤 속도를 지닌다는 측면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가지의 어떤 포인트 중에서 지금 약간 조금 뭘까요? 경쟁이 좀 격화되는 부분들,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제 이미 60%까지 올라온 그 제품들 점유율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막
70% 80%가 안 올라가는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꼬집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만 짚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뭔가 좀 셀트론을 까야 돼. 이걸 그냥 전제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만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한 그런 리포팅인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 주주기 때문에 셀트론에 대한 어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결정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셀트론의 성장이 꺼지면 가차없이 저는 매도하지 이걸 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셀트론만큼 매력적인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관점이지 무조건 그냥 셀트론만 밀어붙인다 이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예. 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꿈의 주식을 찾는 여정이지 셀트론과 함께하는 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셀트론을 감싸돌거나 셀트론의 긍정적인 어떤 얘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쪽에 목표 주가 하향이 셀트론은 19만원. 예, 오늘 종가가 셀트론이 29만 8,500원. 와, 30만원 깨버렸네요. 헬스케어도 이제 7만원. 오늘 10만원 깨버렸어요. 98,600원. 야, 그 라운드 희격격인 어떤 가격대를 오늘 다 붕괴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매를 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이 심하고 재고가 많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리포팅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요걸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일단 경쟁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은요. 빅 플레이어 4개사로 좁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점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나 2차전지 시장의 과점 형태. 예.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몇 개 업체가 지금 과점하고 계속 그 업체들만 경쟁하는 게임이잖아요. 예.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뭐 LG화학이라든지 CATL이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핵심적인 기업 몇 개가 그냥 과점하고 있는 그리고 그 몇 개 업체만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지 막 후발주자나 점유율이 막 3%, 2% 이런 기업들은 그냥 도태돼서 사라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더욱더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예, 기술적인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 따지면 보다 더 이제 의약품 쪽은 경쟁이 더 그 진입 장벽이 높은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빅 플레이어 4개 셀트론,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 암젠 요 4개 플레이어로 그냥 좁혀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쟁사 분석하면서 딱 그렇게 내렸어요. 예, 뭐 노바티스 계열의 이제 산도즈, 뭐 마일란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한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셀트론의 경쟁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점 체제가 지금 되고 있고 현재 그리고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셀트론이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에요, 현재.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 지금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죠, 이 분야가. 예, 요 이제 데이터에서도 요 리포팅에서도 이제 유진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24% 연간 성장을 하고 있고 25년도 정도 되면 한 30조 원 정도 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출시 현황을 보면요. 예, 딱 떨어지게 요 4개 업체가 그냥 거의 과점하고 있다 보면 돼요. 예, 뭐 산도즈나 마일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경쟁 대상은 아닌 거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을 몇몇을 보더라도 게임의 게임의 어떤 링 안에 올라서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4개 업체가 경쟁하는 게임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삼성 에피스죠. 그래서 바이오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뭐 거의 바이오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4개 업체가 지금 계속 나가는 게임이고 거의 나눠 가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산더스도 있지만 산더스 물량은 많이 안 팔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은 요 4개 업체 암젠, 화이자, 삼성 바이오아피스, 셀트리온 요 4개 업체가 주도하는 게임의 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건 이 안에서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서로 이제 개발 경쟁이 붙겠죠. 고농도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빠르게 하고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생산 수율을 가지느냐 이 게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신규가 또 들어오기 힘든 게 비용이라든지 인력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 놓고도 퍼스트 무버 첫 번째로 개발한 게 아니면 첫 번째로 그 승인 받아가지고 출시하는 게 아니면 다 밀리잖아요. 못 따라잡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승산 없다 하면 그냥 만들어 놓고도 판매를 안 해버리고 또 만들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거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죠. 실패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 본다면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뭐 램시마 SC 만들다가 레미캐드 계열 SC 제형 만들다가 실패하고 그만큼 이쪽이 기술력도 굉장히 좀 높아야 되고 뛰어들기 또 어렵고 또 그걸 팔 때 어떤 영업망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빅파마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또 돈이 있어야지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정말 셀트리온은 희한한 기업이죠. 굉장히 희한한 기업이죠.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내로 향후 10년 내로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들이에요. 지금 셀트리온도 자체적으로 면역 항암제 계열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키트루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블록버스터들. 이런 제품들이 이제 10년 안에 이제 특허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10년 안에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매출 따지니까 한 100조 수준이다. 이 100조 규모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정복할 수 있는 그 규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와 이쪽 시장이 저 4개 업체가 이제 나눠 가지는 게임이다. 어마어마한데 저걸 가지고서 경쟁 격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레드오션 얘기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거기도 글로벌 이제 투자은행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저거는 그냥 까내리려고 쓴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망을 한다면 그런 보고서를 쓸 수는 없죠. 저거는 이제 하방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베팅을 왜 할까? 아니 이 고성장하는 기업을 이 해당 분야에서 이제 탑 티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왜 저거를 왜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려고 할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난관들이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블루오션 그리고 몇 개 업체가 과점하는 체제 속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셀트리온이다. 경쟁 격화로 뭐 성장성이 없고 마진이 안 좋아질 거고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항상 단골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냥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재고가 과도하다. 정말 이제는 반박하기조차도 지겹고 의미도 없는 뭐 그런 반박 같지만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이 제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유통 판매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제 어떤 승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의 어떤 의약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재고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재고 부분을 가지고서 뭐랄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은 일반 제조업체랑 같은 기준을 놓고서 비교를 하고 까내리죠. 예. 그거 자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쪽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과 그런 부분을 토대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 종목은 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깔만한 소재는 모든 걸 가져와서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논리를 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그럴싸하게.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 매수세는 결국은 바이오 업종이 어떻게 되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막 들어와야지 이제 거대한 신규 매수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듯하게만 논리 펴면 이거 별로 안 좋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일반 대중들은 우리들이야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만 주식을 쥐고 있는다고 주식이 올라갑니까? 그냥 셀트론을 모르던 사람들,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매수해줄 때, 신규 매수가 유입될 때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한 좋은 어떤 관심과 매수 버튼을 누르려면 좋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리포팅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주가가 빠지면 저거 문제가 많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재고자산이 정확히 이 기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거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거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반박조차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재고자산을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015년도에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 되죠. 그게 2016년 1조 4천 7백억, 2017년도 1조 5천7백억, 2018년도 1조 6천9백억, 그리고 현재 1조 7천8백억,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근데 자산이 늘어난 걸 보세요. 자산이 늘어난 걸 보면 2015년도에 1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2배 이상 됐어요. 3조 3천억. 절대적인 규모로 늘어났죠. 재고자산이. 하지만 이 기업 자체가 자산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규모로서 비교하는 게 합당한 건가요? 합리적인 건가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러면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죠. 매출액 대비해서. 왜냐면 매출액보다 너무 과도한 재고자산이 쌓여있는지 보면 아까 재고자산이 1조 8천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이 기업의 매출은 1조 8천억이에요. 제가 볼 땐 재고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본 총계 자체가 지금 1조 9천억. 뭐가 문제죠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죠. 현금 내는 속도죠.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빠르게 이제 회수가 되고 현금화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속도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2015년도에 0.3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0.6이에요. 올해 매출액이 폭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그럴듯하게 그냥 쏴버리는 거죠. 재밌게도.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수한 신규 주주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요. 그때도 이제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8만원. 그 당시에 주가가 19만원이었거든요. 19만원, 20만원 이러고 있었는데, 목표가 8만원. 희한하죠. 모건 스탠리의 제니퍼 김 연구원은
셀트리온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투자 의견 비중 축소, 목표 주가 8만 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때 당시 종가의 47%. 이때가 조금 더 심했네요. 지금은 62%인가 그랬죠. 국내 증권사 평가도 격차가 상당하다.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16개 증권사는 모두 매수 의견과 함께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평균 17만 9천 원으로 제시했다. 야, 참.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애널리스트였으면 완전히 뭐랄까요? 매장됐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사람들을 가지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리포팅을 보면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회사의 점유율 목표치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2018년까지 대표 제품인 램시마와 트룩시마 점유율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제시한 목표. 미국 시장은 30%, 유럽 시장은 50% 달성하겠다. 근데 지금 보세요. 달성하고 있죠. 예. 트룩시마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뭐 출시한 지 몇 개월 만에 19%입니다. 19% 미국 시장에서. 절반에 그칠 것이다. 그럼 미국 시장 15%인데 벌써 트룩시마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정진 회장이 제시한 목표들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죠. 예. 과거에 얘기한 걸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건 스탠리가 희한한 어떤 잘못된 예측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 거래대금을 보면 공매도 거래대금이 막 하루에 452억, 750억, 500억. 뭔지 아시겠죠? 지금은 공매도를 막 직접적으로 같이 못 때리니까 6%로 막았지. 그때는 한 8, 9% 빠졌죠? 공매도 폭격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게 또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락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예. 왜냐면 공매도 못 치니까. 공매도 못 치는 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무기를 하나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리포팅 모건 스탠리에서 썼던 그 제니퍼 김이라는 사람이 이미 2010년도에 해고된 사람이라고 지금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2010년도에 모건 스탠리에서 일하다가 회사 규정을 넘어선 거래를 하다가 라이선스 정지하고 벌금 부과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고를 했고.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제 정확히 이제 해고된 사람이 거기서 리포팅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는 사람이 쓴 것 같긴 해요.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기사를 이제 그때 기사를 좀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고스트 레이븐 리서치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도 분식회계다, 이런 내용으로 막 써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과거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 제가 자료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제니퍼 김 모건 스탠리 퇴사된 걸 제가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 근데 검색 결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구글에는 검색하니까 엄청 많아요. 이 관련된 자료가. 희한하죠? 어떻게 이게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네이버에서는. 희한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오늘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제 점점 정말 한 두세 달 정도 지지부진하고 하락 흐름 보이다가 이제 좀 상승세로 돌아선 듯 싶었는데 그냥 정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잖아요. 다들 좀 비슷한 기분이지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 묻고 싶네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가를 누르고 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의 종목이 있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삑이라 불리는 정부에서도 발표한 그 고성장의 산업의 주도주군
칠공주라고 불릴 수 있겠죠. 삼성 SDI,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7종목이 이제 빅으로 불리는데 공매도가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터무니없는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은 사실 셀트리온이 좀 유일하죠. 저번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 나온 리포팅은 그래도 이해 가능하긴 했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합리적이었죠. 오히려 이제 LG 화학은 목표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리포팅이거든요, 사실. 근데 실적이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셀트리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희한하죠.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리포팅이 나온다. 참 공매도라는 것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재밌죠? 예, 2011년 셀트리온의 상황과 거의 뭐 오버랩되는 그런 상황이고 당시에 주주분들 참 존경 표하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도돌이표 같은 패턴에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가치와 성장, 실적만 따라가면 되겠죠. 예, 때론 뭐 코스탈리니아 그 강아지와 이제 산책 그 이미지에서 강아지가 아래로 이제 뛰어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 그리고 합병이라는 공매도 전멸의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지막 발악과 같이도 느껴지고 조금 애처롭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좀 화가 나고 당황스럽죠. 예. 근데 확실한 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정용인이 생산용인이 하면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뭐 발표한 부분에 대한 질본의 뭐 공지 수정 소식 가지고서 막 특종인 양 보도하는 수많은 언론들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반응하는 주주분들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대응만 돼요. 예,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나하나 그렇게 짚어드린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반응해서 매도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인 것도 없을 겁니다. 예, 해외 기관 그리고 국내 기관 측에서 많은 매도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영향력 있는 외국 증권사 매도 리포트에 기관이 매수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저 기계적인 패턴의 매도일 뿐이죠. 그래서 금일 수급은 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수급보다 심리가 우선이에요. 그 심리를 좌우하는 것이 뭐냐? 명분입니다. 그 명분에는 뭐 실적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셀트리온을 치면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과 같은 수급은 명분 앞에서 반나절만 해도 방향이 바뀝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강력한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매도 버튼을 누르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3년 전하고 똑같은 그 레퍼토리 거대한 물결을 현재 앞둔 이 시점 하방 세력의 몸부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간은 해결을 줍니다. 이미 이 게임은 이겨놓고 하는 게임이에요. 마바라들의 그런 술수는 절대 셀트리온 항공모함의 항해 중에 그냥 소나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점심때 소나기가 확 내렸더라고요.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흐름이 기분은 좋진 않지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차분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냥 그들의 발악을 우리는 그냥 서커스 구경하듯이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물량만 안 깨면 물량을 노리는 것들이지 물량만 안 뺏기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황당하면서도 당황스러우면서도 갑작스러운 이런 어떤 JP모건의 리포팅이 좀 나와서 다들 좀 어리둥절 하시고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을 뭐 아마 나중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십시오. 예. 급등 임박의 시그널입니다.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9월은 분명 커다란 도약의 달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9월, 10월, 11월 연말 안짝으로 거대한 모멘텀들이 몰려오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